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중동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이 에너지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듯 하다가 간밤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세계 최대 이제 이란의 가스전을 때렸죠. 그러면서 인제 다시 국제 유가가 $110까지 치솟게 되면서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지금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기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이 지금 원전 재가동을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원전 투자 포인트와 함께 관련된 주요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중동 전쟁이 전면 경제전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래도 이 에너지 시설을 건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란의 영린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칫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최대한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폭격을 가하는 것 같은 경우는 피해 왔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란이 이제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구나. 미국이 이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전부 다 철수하지 않는 이상 이란은 휴전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 에너지 시설을 타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뭐 트럼프가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스라엘이 한 거다. 뭐 이렇게 하고는 있겠지만 결국에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 보니까 이란도 인제 카타르 지역 같이 인제 포격을 하게 되면서 경제전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인제 치솟고 있겠고 지금 이제 특히나 최근에 인제 중동 전쟁이 요번에 지금 3 주차에 돌입이 되고 있겠죠. 지금 지난주부터 해 가지고 이란이 이제 카타르나 이라크나 산유국들 포격을 가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해 가지고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중단을 하는 조치가 진행이 됐죠. 지금 이제 이 석유를 중단을 하고 나 가지고 그다음에 재가동하는 부분까지 길면은 최대 한 4주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이 4 주를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동된 그 중단된 가동이 중단된 유전이 다시 이 4 주가 가동 중단 기간이 4 주가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름이 굳죠. 그래 가지고 예전 같은 생산성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중동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장기 리스크로 확대가 되죠. 에너지 안보 위기가 계속되게 되면서 오히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죠. 유럽 전역에 이런 뭐 유전, 가스전 지금 이제 생산 중단이 되게 되면은 미국 에너지 수출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대신에 미국 내에서 또 이제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 재가동이 본격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한두 달 사이에 6기의 대규모 원전을 재가동을 하는 지금 이제 상황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3마일섬 원전 프로젝트 재가동 프로젝트 지금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재가동까지 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한 기, 1호기만을 지금 이제 재가동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노후 원전이 재가동을 시키는 데까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이 복잡한 작업을 미국의 건설업계나 엔지니어링 원전 업계가 감당을 하기 매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쓰리마일선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원전 재가동 프로젝트에 있어서 한국 원전 업계의 도움이 매우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가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주 금액 같은 경우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원전 재가동 시장이 연간 수십조 시장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3년 10년 정도 뒤 같은 경우는 연간 50조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지금부터 10년 동안 원전 재가동 쪽에서만 수백조 원의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원전 이 탈원전 흐름이 끝이 나고 다시 이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을 건설을 하는 쪽으로 지금 다시 전환이 되고 있겠죠. 고리 2호기가 이제 2013년 정지 이후에 3년 만에 29일 이제 재가동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고리 1호기, 2호기 같은 경우는 1983년부터 해가지고 상업운전에 돌입을 했죠. 대략적으로 한 40년 이상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 이제 원래 이제 건설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거 40년만 씁시다 하는데 이제 워낙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원전 업계 흐름이 40년만 쓰는 게 아니라 60년 쓰고 80년 쓰고 이거를 이제 100년까지 사용 연한을 늘려버리자라고 하고 있겠죠. 거의 지금 이제 이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0년 동안 써도 튼튼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부에 있는 뭐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좀 교체를 해줘야 돼요. 향후 60년 이상을 더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형 원전을 신규 건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 10년 정도는 걸리는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박이 나고 있는데 원전 업계가 향후 5년, 10년 동안 엄청난 중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실제 원전 기업들의 찍히는 실적이 아직은 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재가동 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 올해부터라도 실적에 대규모로 지금 이제 실적이 찍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재가동 준비 기간 동안에 고리 2호기 쪽 주요 기자재 교체가 들어가게 됐고요. 현재 이제 안정성 평가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올해 원전 이용률 목표치는 89%예요. 이거 고리 2호기 하게 되면 한 2%포인트 올라가게 되는데 작년에 이제 한 84%죠. 지금 이제 향후 올해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6기 이상을 재가동을 하기 때문에 90% 이상은 무렵게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일본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이게 이제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이었어요. 거의 뭐 6호기였나요? 8호기였나요? 한 군데에 지금 원전이 6개인가 8개가 자리 잡고 있는 세계 최대 원전이었는데 이게 인제 2012년이었나?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가 일어나고 나 가지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피해 당사국이었기 때문에 원전이 거의 뭐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조치들이 진행이 됐죠. 그때 이후로 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재가동 조치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죠. 지금 이제 1월 21일에 14년 만에 재가동이 결정이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 두어 달 정도 동안에 계속 이 재가동 시험 운전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번 달에만 두 번째 발전 중지가 떴습니다. 무슨 뭐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경보음이 울렸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달로 예정이 되었던 상업운전 개시 같은 경우는 일단 미뤄지게 된 것이고, 일본 내에 지금 원전 운전원 중에
상업운전을 미경험한 인원이 60에서 70% 대다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2010 몇 년부터 해 가지고 탈원전을 10 몇 년 동안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전공을 선택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0몇 년 동안에 신규 인력 같은 경우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지금 그 원전이 지금 이제 재가동 조치가 이제서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글로벌 원전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인력이나 뭐 인재풀이 전부 다 이제 망가지게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위해 가지고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은 어느 정도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 원전은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었고 원전 생태계가 유지가 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이제 하나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미국 컨셀레이션 에너지 이게 미국의 1위 원전 사업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쓰리마일선 원전 재가동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원전이 절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근데 미국 내에서는 완전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을 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원전 종주국에서 이 사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규제가 얼마나 빡센지 알 수가 있겠죠. 규제 심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운영에도 특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예 가동이 중단이 되었었던 거를 되살려야 되다 보니까 지금 2호기는 1979년 사고가 나고 나가지고 이제 영구 폐쇄가 들어갔고요. 1호기 같은 경우는 명맥을 유지하다가 경제성 문제 때문에 2019년에 폐쇄 조치가 진행이 됐죠.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는 영구 2호기가 아니라 1호기, 1호기를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전 노후화 시설을 재가동하려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쓰리마일 섬 원전 같은 경우는 재가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자로의 압력 용계 파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노심 쪽 부하 장치라고 하던가 증기 발생기 같은 주요 기자재 쪽이 부식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이걸 통해서 이제 증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원전 터빈도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상황에서 심지어 최근 5년 동안의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뭐 폐가나 다름없죠. 전선 같은 경우도 쥐가 갉아먹었을 그럴 확률 같은 경우도 높고 부식되었을 확률도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거를 재가동한다라고는 하는데 신규 건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미국 내에서 단 한 건도 수행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지금 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핀란드 원전 지연된 게 건설 지연된 게 뭐 10년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제 지금 추가 비용 같은 경우도 수십조 원이 더 늘어나고 있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스리마일 섬 이 원전 재가동 프로젝트에 미국 정부에서 10억 달러 대출 지원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 전력망 재연결에 16억 달러 총 여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정도 추산이 되는데 이걸로 가능할까 싶어요.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지연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10조 원 이상으로 급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국 도움 없이 미국은 원전 재가동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쓰리마일 섬 원전 같은 경우는 원전 종주국인 미국 역사상 유일한 대형 원전 사고 현장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재가동을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지금 최근에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원전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원전 생태계가 붕괴가 되게 되면서 비교적으로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비교 우위를 우리나라가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전 수출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까지 원전 건설에는 초기 건설 비용만 논의가 됐으나 지금부터는 안정성이라고 하던가 정비 효율성, 핵 연료 공급망, 기술 이전 범위 같은 운영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전 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위주에서 수출 산업으로 이제 대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임박을 하고 있겠고요. 특히나 여기서 원전 수명을 연장을 하는 시장,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요. 해당 부분 지금 강조드리게 되면서 주요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드린 오르비텍이라는 종목, 지금 말씀드리고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50% 이상 급등이 나타나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관련된 이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서 다른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겠습니다. 이 원전 수명 연장 시장 이제 2033년까지 연간 50조 규모의 수주 기회. 지금 이제 길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500조 원의 이런 원전 재가동 시장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원전 전주기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원전 수주 경쟁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가 부각이 되고 있겠다. 그래서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한전 KPS입니다. 국내외 원전 정비, 시운전,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하고 있는 한수원산하의 원전 정비 전문 이제 공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원전 정비 사업으로 독자 해외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루마니아 원전 정비 사업 단독 수주하게 되면서 이제 5천억 규모의 수주를 올리게 됐죠.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외 원전 정비 수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건설이나 기자재 기업들보다 해외 사업 비중을 빠르게 높일 기회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전 관련주다라고 하는 거는 뭐 주기기라고 하던가 기자재 이런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거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는 용역 프로젝트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서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얘네들이 뭐 수백 퍼센트 지금 올라가고 있겠고 최근 들어서 뭐 오르비텍 이런 용역 방사능 관리 용역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 수요 쪽이 지금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혜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유력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연기금이 3월 최근 한 달간의 매 거래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발전 플랜트 정비 전문 기업이요. 민간 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자, 이 지금 원전을 정비를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한전 KPS가 독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가 수주를 하게 되는데 자회사에서 SMR 계측 제어 시스템 같은 이런 이제 기자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따낸 정비 사업에 얘네 자회사가 개발을 한 계측 제어 시스템. 얘가 이제 MMIS죠, MMIS. 이게 이제 핵심 기자재로서 이게 비쌉니다. 이거를 이제 납품을 할 수가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가 있겠다. 지금 국내 최초로 APR 1400 MMIS 개발하게 되면서 체코 원전 같은 이런 이제 APR 1400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체코 원전이 아니라 APL 1400이 수출이 되게 된 이게 한국형 원전이거든요. 이게 수출이 되는 현장의 기자재, 그리고 이제 시운전 정비 이런 것들을 같이 토탈로 묶어가지고 수출을 할 수가 있는 지금 이제 상황이겠고요. 원전 정비, 기자재 납품 공동수에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국내 원전 정비 물량이 급증을 하고 있겠죠. 단기적으로 한두 달 사이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중동 에너지 위기 돌파를 위한 원전 정비 지금 이제 6기 빠르게 이제 원전 재가동을 하게 되면서 얘가 이제 원전 정비 쪽뿐만이 아니라 발전 플랜트, 화력 발전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중동 위기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석탄 발전소 가동까지 지금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정비하려고 하면은 수산 인더스트리가 맡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서 원전 정비, 해외 레퍼런스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서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겠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최근에 원전 수주 하드웨어 중심에서 건설이나 EPC 그리고 지금 방사능 관리 용역까지 수혜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비 섹터, 정비 분야가 지금 이제 다른 애들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분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실시간으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지금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찍어 드렸었던 SK 이터닉스 지금 최근에 얘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중동 리스크 수혜 받아가게 되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30-40% 지금 급등 나타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단타 종목들 올려드리면요. 한 100만원, 200만원 투자하셔가지고 아침마다 단타로 한 5만원,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요.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하단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